사실 순열을 먼저 배우고 조합을 나중에 배우는 이유가 있다면 이 조합이라고 하는 이 콤비네이션 C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정의식을 설명할 때 순열에 대한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순열을 먼저 배우는 건데, 결국 생각해 보면은 조합이 훨씬 더 훌륭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앞으로 경우의 수 계산을 할 때 이 P라고 하는 퍼뮤테이션 계산보다는 C라고 하는 이 순열의 계산이 훨씬 더 자주 쓰일 거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보죠. 자, 이 4명 A, B, C, D 중에서 두 개, 뭐 사람이든 간에 뭐 물체든 간에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따져 본다면, 만약에 이렇게 두 자리를 할 때 여기에 배치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실제로 4가지가 될 거고, 여기 배치되는 게 실제로 3가지가 되면서 이 둘을 곱하니까 12가지가 나온다 라고 하고, 우리는 얘를 기호로 뭐 P 4P2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 그랬고, 자, 그리고 그 12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A랑 B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 자, 지금 이렇게 A, B로 배열이 된 건 확실하게 A가 앞에 있고 뒤에 B가 있는 거기 때문에 A랑 B의 지금 격의 차이가 충분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만약에 반대로 맨 앞이 B고 맨 뒤가 A가 된다면 A, B라고 하는 배열과 B, A라고 하는 배열은 실제로 같은 배열이니 다른 배열이니? 엄연히 다른 배열이죠.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4개 중에서 2개를 그냥 뭐만 하는 경우의 수로 고른다면,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로 고른다면, 실제로 그냥 한번 손으로 세볼게. AB, AC, AD, BC, BD, CD. 그렇게 몇 가지밖에 없죠? 6가지밖에 없는 거 실제로 셀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요 A랑 B를 선택하는 거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A랑 B를 선택하는 거랑 B랑 A를 선택하는 거, 즉 A, B의 순서상과 B, A의 순서상이 이 상황에서는 같은 거겠어, 다른 거겠어? 그렇죠. 이건 같은 거죠. 뽑는 건데 순서를 고려해야 할 이유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이제 배열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봤을 땐 걔는 순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할 때는 뭐가 먼저 뽑히던 간에 뭐가 나중에 뽑히던 간에 그런 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계산은 방금 했던 순열에 대한 계산보다는 경우의 수가 더 적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전처럼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전 이제 4C2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계산값은 방금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실제로 6이었죠. 이 6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2팩으로 나눈 거라 봐도 되는데, 왜 갑자기 2팩으로 나눌까요?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볼게. 이 4명 중에서 2명을 실제로 선택을 하죠. 예를 들어 A랑 C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4C2라고 봤을 때, 그 A랑 C를 이제 실제로 만약에 뭐까지 한다면? 배열까지 한다면 A, C로 배열할 수 있고 C, A로 배열할 수 있는 몇 팩을 곱한다? 2팩토리얼을 곱해야만 뭐가 되는 거야? 4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에다가 팩토리얼을 곱해서 퍼뮤테이션이 되는 거라면 이 2팩토리얼을 나눠줌으로써 조합에 대한 식을 설명할 수가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일반화 시켜서 n명 중에 뭐가 부족했다.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그걸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npr을 몇 팩으로 나누자? r팩으로 나누자 라고 하는, 얘가 바로 일단 조합의 무슨 식이냐면 정의식이라고 할 뻔했어요. 미안해요. 계산식이 되겠죠. 얘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 이따가 내가 숫자로 언급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 근데 여러분 NPR 정의식 기억나니? 뭐 팩분의 뭐 팩이었는데? 올 n-r 팩분의 n 팩이었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NPR이 n-r 팩분의 n 팩이라면 지금 이 NCR은 여기에다가 그냥 뭐만 한 거냐면요, r팩분의 1만 곱한 거라고 봐도 되겠죠. r팩을 나눴다라고 봐도 될 거고, r팩분의 1을 곱했다고 봐도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어떤 식이 등장하냐면 다음과 같은 식이 등장해요. r팩과 어디 갔어?
n-r 팩을 뭐 그것분에 뭐가 된다? n 팩이 된다라고 하는 요 형태로 말이지. 얘가 바로 뭐다? 조합의 정의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얘도 일단 외워주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죠.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 이거 지우고. 7C3 의미는 뭐야? 7개,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고, 그 계산은 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7P3이 뭐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분모는 몇 팩으로? 3팩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여기서 계산할 때 이 분모를 실제로 곱해서 6분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지. 분명히 다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으로 그냥 툭 날아갈 거기 때문에 7 곱하기 5라서 얘는 35가지 경우의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은 빠르고 간결하게 약분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으니까 11C5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1, 10, 9, 8, 7분의 5, 4, 3, 2, 1. 뭐 이 정도를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5 곱하기 2를 10으로 나누고 4를 뭐 2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분하시면서 계산하는 게 조합에 대한 계산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고 정의식으로 만약에 표현하고 싶어. 이 11CO5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팩과 11 빼기 5인 6팩 분의 11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이 정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따가 예제 1번 푸는 것처럼 뭔가 등식을 증명하고 싶을 때는 계산식보단 정의식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얘도 꼭 기억해주고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오케이. 그러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게요. 저번에 0팩토리얼이랑 npn이 np0가 몇인지를 정의한 적이 있었어요. 0팩토리얼도 몇으로 정의하라고 했었고 1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었고 np0도 몇이었다? 1이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었죠. 자,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답습해서 nc0도 한번 얘기할 건데 자, 요 형태에다가 그대로 한번 꼬라박아 볼게. r자리가 지금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0팩토리얼과 n-0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이 될 거고 실제로 n-0팩토리얼은 그냥 몇 팩토리얼이나 마찬가지야. n팩토리얼이나 마찬가지야. 자, n팩 날아가게 될 거고 0팩이 몇이었으니까? 1이었으니까 이건 결국 몇이 된다? 1이 된다. 즉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몇이라고 정의하자? 1이라고 정의를 해야만 이제 앞으로의 계산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100개 중에서 0개를 뽑는 경우의 수도 무조건 몇이다? 1이다. 0이 아니라 1로 정의를 하자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NCN도 마찬가지라 봐요. 자, 이거로 그대로 갈게. 자, R자리가 N팩이 되는 거고요. N 빼기 N팩이니까 0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자 여전히 N팩이니까 방금 전과 똑같이 몇이 된다? 1이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얘는 조금 중요한 성질이니까 잘 봐요. 일단 한번 쓸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N개 중에서 N-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면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뭐 문자로 하기도 귀찮아. 자, 5명 있다고 칩시다. 이 5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할게. 실제로 몇 가지 있어? 5명 중에 한 명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밖에 없겠죠. 1번 이거나 2번, 3번, 4번, 5번이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관점이 어때? 만약에 이 5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 1번 뽑았다고 치면은 나머지 지금 몇 번? 2번, 3번, 4번, 5번 친구들은 뽑히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발상을 전환해 봅시다. 오히려 2, 3, 4, 5번 친구들이 선택을 받은 거고 1번이 선택을 안 받은 거라 치더라도 경우의 수는 뭐 할 것 같아요?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번이 선택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알고 보니 걔는 선택받지 못한 거라 하더라도 1번이 선택받는 순간 2, 3, 4, 5번 자동으로 이렇게 매칭이 될 거고 2번이 되는 순간 1, 3, 4, 5는 자동으로 이렇게 매칭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5명 중에 1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5명 중에 4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가 지금 요 얘기야.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n개 중에서 n 빼기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같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얘기.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언제 유용하냐면 n자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클 때 뭐 예를 들어 뭐 70, 20, 70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해석해 보면은 72개 중에서 70개를 선택하는 경우 수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린 이거를 뭐로 바라볼 수 있다? 7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여기서 이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상당히 크게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합 계산할 때는 숫자 큰 것들을 작은 것으로 돌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를 풀 거는 일단은 316페이지에 보기 1번밖에 없거든. 그 두 문제 한번 해보시고 예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팩토리얼의 계산값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그 막 몇시 몇의 그 조합에 대한 계산 값들도 연습하다 보면은 되게 똑같은 숫자들만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자동으로 이제 암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 되어지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6시 3 같은 거 진짜 많이 나와요. 6시 3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죠? 6, 5, 4를 3, 2, 1로 나누는 거고 3 곱하기 2가 이거로 날아가니까 얘가 몇 가지다? 20가지 되는 거. 그래서 이젠 6시 3은 그냥 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튀어나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뭐 이걸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자주 볼 거기 때문에. 자, 괜찮다면 예제 1번이랑 예제 2번을 할 건데, 예제 1번은 제가 한번 실제로 증명을 해볼 거고 예제 2번은 그냥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자, 뻔하죠? 이 등식이 성립함을 지금 증명하래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 조합의 개념, 그러니까 요 식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라는 문제까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는 해석하지 말고 그냥 식으로만 풀고 가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변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우변도 간단하게 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하는 거 보여도 되는데, 난 여기서 조금 다르게 할게. 이 등식이 맞다면 얘를 나눈 거가 결국 또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나 n-1c r-1분의 ncr이 r분의 n과 같은 걸 보이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이 식은 결국 이 식이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난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도록 할 거고, 얘는 지금 우변은 더 이상 정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타겟을 좌변으로 잡아버리도록 할게요. 자, 좌변 출발할게요. 조금 널널하게 써야겠다. 이렇게. 자, n-1c r-1을 뭐로 바라보자? 요 정의식으로 한번 바라보자. 자, 그대로 한번 불러주실래? 뭐분의 뭘까요? 뭐로 스타트해야 될까? 아무나 더 줘요. 나 배고파.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알았어. 그럼 분자부터 합시다. 자, NCR은 저기 있는 대로 R팩, N-R팩 분의 N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기 보이는 R 자리가 될 거니까 R-1팩,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에서 얘를 뺀 거죠. 실제로 N 빼기 1에서 R 빼기 1을 빼면 뭐만 남아요? N-R만 남을걸? N 빼기 R, N 빼기 1 빼기 R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분자가 뭐가 되죠? 분자는 이제 n-1 팩토리얼. 이 정도로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약분해 보도록 할게. 이 정도의 번분수 계산 다들 괜찮을라 모르겠네. 어차피 n 빼기 r팩, n 빼기 r팩은 같은 쪽에서 똑같은 숫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가능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랑 얘 곱한 걸 분모로 보낼게요. r 팩토리얼과 n-1 팩토리얼, 그리고 그거 분해 얘랑 얘를 곱한 n 팩토리얼과 r-1 팩토리얼.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근데 여기 보이는 요 n팩은 실제로 n-1 팩토리얼에다가 n이라고 하는 마지막 숫자까지 곱한 거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은 이거랑 이거는 결국 약분이 돼서 뭐만 남냐면 분자 쪽에서 n이 하나가 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의 논리대로 r 빼기 1 팩토리얼과 r팩을 봤을 때 요 r팩을 뭐로 바라볼 수 있다? r-1 팩토리얼에다가 r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를 곱한 거로 바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가 약분되면서 분모는 실제로 r 혼자만 남게 될 거고, 그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론인 r분의 n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식 이용해서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증명하는 것들, 이런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확인 유제처럼 빈칸 뚫어놓고 거기 안에 들어갈 게 무엇인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걸 되게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기본적인 문제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320페이지 볼게. 자, 문제 표현은 무궁무진해요. 그냥 만들면 다 조합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 경우의 수 문제니까. 자, 1번 봐봐. 자, A 집합은 1부터 6까지 6개의 원소가 있대요. 그 6개의 원소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이제 부분 집합 개수 구할 때는 뭐 2에 뭐 어쩌고 승 뭐 그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경우의 수 아이디어였음을 설명한 적도 있었고, 여기서는 그냥 맘 편하게 갑시다. 저 6개 원소 중에서 실제로 몇 개만 선택하면, 3개만 선택하면 그냥 집합이 자연스럽게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계산은 6시상, 즉 20이라는 경우의 수로 퉁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냥 한글로 나와 있는 거를 조합으로 해석해 주시는 게 목표라 보시면 될 것 같아. 2번도 10개의 프로야구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죠? 10개 팀 중에서 2개 팀을 뭐만 하면은, 선택만 하면은 지들이 그냥 알아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C2의 경우의 수로 계산이 가능하다. 10C2는 45가지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어느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이 각자 회원들과 꼭 한 번씩 악수를 했대요. 악수를 한 횟수가 45번일 때 모임에 참석한 회원 수를 구하래. 자, 이 문제는 일단 전체 회원 수가 몇 명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n명이라고 했을 때 악수를 한다는 게 무슨 개념일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명 있다고 쳤을 때 뭐 너랑 너 나와 하면 걔네들은 그냥 나오는 순간 악수 한 번 하고 들어간다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은, 선택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그냥 악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보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즉 10명, 정확히는 이 n명 중에서 몇 명을, 2명을 선택만 하면은 그 횟수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악수하는 경우의 수랑 동일하게 매칭이 될 거기 때문에 요 NC가 몇이 되는? 45이 되는 요 n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로 바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NC2는 계산하는 식 자체가 어떻게 될 거니까, n과 n-1을 2로 나눈 거가 될 거니까 2분의 n 빼기 1이 45가 된다면은 n과 n-1의 곱이 몇이 된다? 90이 된다로 바라보신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을 푸시는 게 맞죠. 정말로 2차 방정식으로 가는 게 별로죠. 왜냐면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고 n과 n-1은 연속한 두 자연수가 될 거기 때문에 연속한 두 자연수를 곱해서 90이 되는 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9 곱하기 10 말고는 보일 리가 없을 거란 말이지. 따라서 큰 숫자인 n이 누가 되면 되겠다? 10이 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쪼갠 다음에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지, 이거를 굳이 방정식의 개념으로, 2차 방정식 개념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 정도가 기본적인 개념이 될 거고요. 다음 문제를 내가 쓰는 동안에 19페이지랑 20페이지에 있는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 정도만 한번 해보시고 쭉 넘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무슨 특별한 유형으로 구분 짓는 거는 조금 바보 같은 짓이고요. 이 파트는 생각이 열려 있을수록 문제를 푸는 게 아마 좀 많이 쉬울 겁니다. 생각이 좀 막 꽉 닫혀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과 타입 친구들이 여기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어야 합니까에 대한 생각을 그걸 본인이 떠올리지 못하면, 들었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은 본인은 천성이 이과인 게 맞을 거예요. 문과 친구들은 대부분 그 정도의 마인드는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 통계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예제 3번, 4번, 5번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 간결하게 한번 해석합시다. 자, 여자 5명이고 남자 4명 있어. 전체 9명 중에서 대표를 4명 뽑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회장 1명, 부회장 3명 그런 식의 격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 동일한 자격의 4명을 뽑는 상황이야. 첫 번째로 그 와중에 이제 그 대표 4명 중에 여자가 2, 남자가 2로 뽑히는 경우 수는 그냥 무난하게 여자 5명 중에서 2명 뽑으시고 남자 4명 중에서 2명 뽑아가지고 이 2개를 그냥 곱하는 게 아주 무난한 계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 계산이니까 그 계산 값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고, 저는 결론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 두 번째는 남자가 적어도 1명 뽑히는 경우 수를 물어봤어요.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이라던가 최소 1명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일한 표현이죠. 실제로 의미가 뭐다? 그 대표 4명 중에 남자가 1명이거나 2명이거나 3명이거나 4명이거나 그 4가지 케이스를 각각에 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차라리 우리는 그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자만 4명 뽑히는 경우의 수를 해줘도 빼줘도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편하다고 봐요. 전체 경우의 수는 무난하게 9명 중에 4명을 뽑는 94가 될 거고, 자, 그 와중에 어떻게 뽑자?
여자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 이 케이스만 제거해 주시면 저 경우의 수 안엔 분명히 남자는 무조건적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남자도 1명, 여자도 1명이 반드시 뽑히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상황을 구분해 보면은 남 3, 여 1, 그리고 남 2, 여 2, 남 1, 여 3, 뭐 그런 식의 3가지로 가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차라리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남자만 뽑히는 경우의 수도 빼주시고 여자만 뽑히는 경우의 수까지도 마지막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방금 아까 2번에서 했던 거에다가 하나만 더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나의 생각이야. 일단 요 오시사를 뺀 건 뭐죠? 여자만 뽑히는 경우의 수를 제거한 거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자 4명 중에 4명이 뽑히는 요 경우의 수를 제거해 주는 거랑 똑같다고 볼 거기 때문에 위에 거랑 아래 거까지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아이디어로만 승부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넘어갈게. 322페이지. 자, 수지랑 민호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저는 그냥 A랑 B라고 할게요. 이렇게 뭐랄까 특정하게 이름을 지어준 친구들, 네임드 친구들이라고 할게. 자, A, B는 이제 네임드가 될 거고, 그 네임드 2명을 포함한 전체 7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래요. 첫 번째는 이 A랑 B가 모두 뽑혀야 하는 경우의 수래. 실제로 뽑힌 거야. 이 대표 3명 중에서 이미 A랑 B는 뽑힌 거고, 걔는 경우의 수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죠. 걔네들은 지금 이미 뽑힌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실제로 남은 명수는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 남았죠? 5명 남았죠. 그 5명이고 지금 빈자리 T5는 지금 몇 자리 남았고? 한 자리 남았어요. 대표 3명 중에 지금 이 2자리 이제 뽑혔기 때문에. 그래서 무난하게 5명 중에 1명만 결론 지어주시면은 3명의 자리가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런 반대로 이번엔 그 네임드 A랑 B를 모두 제외한 채로 뽑아야 한대요. 자, 여전히 남은 명수는 5명이 될 거란 말이야. A랑 B는 이제 선택권이 아예 없는 거가 될 거고, 이 5명 중에서 실제로 지금 T5는 몇 자리 남았죠? 3자리가 지금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세 번째, A랑 B 중에서 단 1명만 뽑혀야 하는 경우의 수를 판단해 봅시다. 얘는 경우를 나누는 게 맞아요. A가 뽑히고 B가 안 뽑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A가 안 뽑히고 B가 뽑히는 경우가 될 텐데, 여기서 살짝 생각을 해보자. A가 뽑히고 B가 안 뽑히는 그 이후의 경우의 수나 A가 안 뽑히고 B가 뽑히는 이후의 경우의 수가 다를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결국 이 두 경우의 수는 같지 않을까? 뭔 상관이야? A가 뽑히고 B가 안 뽑히든 B가 뽑히고 A가 안 뽑히든 간에 어차피 그 이후에 남은 5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 2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는 그 사실은 변치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5C2가 되고 여기도 5C2가 될 거기 때문에 10과 10을 더해도 되지만 차라리 그냥 이걸 지우고 10 곱하기 2로 보는 게 더 깔끔한 계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칭성을 활용한 것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 뭐 근데 대칭성을 잘 모르겠다면은 항상 안전빵으로 경우를 나누신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오케이, 이런 정도까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 자, 1부터 10까지의 10개의 자연수가 있어요. 이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을 때 이 3개의 숫자의 합이 뭐가 되는 경우? 홀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세보래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숫자의 합,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이 3개의 숫자 중에서 홀수가 홀수계 있어야 되거든요. 주인공은 홀수예요. 홀수가 홀수계라는 게 뭔 말이냐면 홀수가 1개, 짝수가 2개인 케이스랑 홀수만 3개 나오는 케이스로 상황을 지금 구분하셔야 된다. 홀 1, 짝 2이 되는 경우, 짝 2. 그리고 홀 셋, 짝 0. 실제로 생각해봐요. 홀수 하나나 짝수 2개 아무거나 생각해서 더해주시면 걔가 뭐가 될 거냐면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 짝수랑 짝수는 합해서 무조건 짝수가 될 건데 거기다 홀수 추가해주면 실제로 정답이 홀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홀수 3개만 다 합해도 실제로 홀수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경우 나눴으니까 진행. 자, 지금 여기 10개의 자연수는 홀수도 5개, 짝수도 5개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5개의 홀수 중에서 1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OC1 무조건 당연히. 자, 그리고 남은 짝수 5개 중에서 짝수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OC2가 되면서 이 둘을 그냥 곱해주시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마지막으로 홀수만 3개 뽑히는 경우의 수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만 해주시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론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마지막으로 뭐 해주시는 게 맞다?
더해 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케이스를 지금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배 법칙이고 전반적으로는 합의 법칙이 진행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그 경우의 수랑 순열 파트에서 했던 마인드가 여기도 그대로 흡사하게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앞으로는 저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조합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가 되겠죠. 자, 일단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도 한번 확인 유제란 변형 문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건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된다라 그랬죠. 그걸 이제 응용한다면 만약에 5개 수의 합이 홀수가 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되고요. 5개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홀수가 짝수에 있으면 되거든요. 홀수가 짝수에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5개 중에서 홀수 0개, 짝수 5개 인 케이스가 첫 번째, 그리고 홀수 2, 짝수 3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홀수 넷, 짝수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해 보시면 689번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경우의 수는 크지 않아. 요 기호 따위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자체를 그냥 간략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고, 항상 뭐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아이디어로 뚫어내시는 게 맞는데 그런 식으로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크기 순. 이게 뭔 말이냐면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식의 문제라는 해석이 된다면 걔는 결국 조합이라는 개념만으로 충분히 정답이 나올 거예요. 일렬로 배열하는 문제다 하더라도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거나 순서를 그냥 문제에서 알아서 정해줬다면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된다? 픽만, 선택만 한 다음에 그냥 뿌려주시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해서 첫 번째 수부터 차례대로 A1, A2, A3, A4, A5, A6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했대요. 이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 3, 6, 1, 4, 5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A1이 되는 거고 얘가 A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 배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건 A2, A3, A5가 요 순서대로 숫자가 지금 커지길 원한대.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A1이 A4보다도 크기를 원한대요. 한번 나열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 친구들 2, 3, 5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의 순서가 무조건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그렇게 되기를 원한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6개의 숫자가 있고요. 그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그냥 아무거나 뽑아봐. 말 그대로 1, 2, 3이라고 뽑으면은 1, 2, 3으로 뽑은 친구들은 그냥 그 즉시 뽑히는 순간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큰 친구가 A2 자리로 들어가면 되고 중간 친구가 A3 자리, 가장 작은 친구가 A5로 그냥 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뽑히는 순간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자리 배치는 지가 그냥 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린 나중에 여기다가 팩토리아 같은 개념을 곱할 필요 없이 픽만 하는 순간 상황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 자, 그런 다음에 A1과 A4도 고민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랑 여기도 고민하죠. 물론 이제 방금 앞에서 6개 숫자 중에서 지금 3개를 뽑았기 때문에 남은 몇 개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만 마찬가지로 선택한 다음에 그 2개도 크고 작은 게 충분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고 큰 게 이 자리에 가면 되고 작은 게 이 자리에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생각 안 한 친구 누구죠? A6 있죠.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그냥 그 남은 숫자 하나로 그냥 배치하면 되는 떨거지 자리가 될 거기 때문에 A6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 이 정답은 6C3과 3C의 곱으로 그냥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문제가 몇 점짜리일 것 같아? 이 정도도 충분히 4점짜리에 속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만 하시면 충분히 한 줄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생각을 못하면 어렵다. 생각을 하면 쉽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42 같은 그런 식의 숫자에서 100의 자리 숫자를 A, 10의 자리 숫자를 B, 1의 자리 숫자를 C 그런 식으로 지금 취급하라는 문제로 보는데 그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가 실제로 몇 개인가, 그리고
제한 조건은 그냥 모조리 싹 다가 아니라 100의 자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 순으로 크기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일단 500과 700 사이라고 한다면 100의 자리 숫자는 무조건 뭐 아니면 뭐일 수밖에 없다? 5 아니면 6이 될 수밖에 없죠. 7은요? 얘가 7이 되는 순간 얘는 700보다 무조건 커지면 커지지 작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A가 5인 경우랑 A가 6인 경우로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대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 하는 거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갈게. 자, 그러면 A가 5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요 정도. 자, O, B, C로 지금 상황이 구분이 된다면 결국 지금 1부터 9까지의 숫자들을 뽑아야 할 거란 말이지. 무조건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숫자가 남은 게 뭐가 있냐면은 1, 2, 3, 4에서만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5보다 큰 6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한다 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은 4개 중에서 숫자 2개를 그냥 뭐만 하는 순간 픽만 하는 순간 크기는 무조건 크고 작은 게 무조건 선택이 될 거고 그 중에서 큰 친구가 B자리, 작은 친구가 C자리로 배치는 그냥 알아서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얘는 6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맨 앞에가 6이 되는 경우가 된다면은 6BC의 순으로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는 몇 개 중에서 남은 1, 2, 3, 4, 5의 5개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만 하면은 배치는 지 알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몇 개?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했기 때문에 6과 10을 곱한 게 아니라 더한 경우의 수인 16가지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문제.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특별한 유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순서를 지 알아서 배치를 해줬다면 우리는 배열하는 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픽만 하면은 상황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항상 동일하게 나오지 않고 표현은 항상 나올 때마다 바뀌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많은 유형을 익혀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해 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예제 7번은 쉬었다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329페이지 잠깐 펴보시면요. 예제 11번 파트 조합의 도형에 관한 활용이라 나왔거든요. 거기는 그냥 전체 X자 쳐주세요. 근데 거기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안 할게요. 325페이지 예제 7번 한번 얘기를 해보고 문제 풀 시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일단 미리 좀 별표를 쳤어요. 이제 여기까지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은 고등수학 4에서 얘기할 수 있는 함수의 개수 문제를 총괄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상황은 저번에 봤던 거랑 아주 흡사해요. X집합 정의역은 1, 2, 3, 공역은 1, 2, 3, 4, 5로 해서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 F의 개수를 이제 물어보는 상황.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무슨 함수의 정의였다? 1대1 함수의 정의였죠. 즉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문제. 자, 공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선택권으로 갑시다. 자, 1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1은 몇 가지로 갈 수 있죠? 이 5개 중에 하나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면 될 거니까. 그지? 그러면 2는 이제 몇 개로 줄어들게 될 거고 4개로 줄어들고 얘는 3개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써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5p3이라고 굳이 기호화를 한다면야 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에서 물어보는 게 그렇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x2가 x1보다 크다면 fx1보다 fx2가 크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봐. x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함수값도 더 큰 쪽에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무슨 함수의 의미냐면 증가함수의 정의거든요. 이게 증가하는 함수.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로 판단한다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x2가 더 큰 쪽에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더 높은 쪽에 있어야 한다는 게 지금 이 표현의 의미가 될 거고 이 함수를 대충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런 식의 상황으로 얘는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지는 그런 식의 상황인 증가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공역의 원소 5개 중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3개 아무렇게나 선택해 볼게요. 나는 2랑 4랑 5라고 하는 거 선택했다고 쳐요. 그러는 순간 배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작은 친구는 작은 거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큰 거는 큰 거대로 뭐가 완료된 거냐면
크기 순으로 배치가 이미 완료된 거예요. 방금 예제 6번에서 했던 것처럼 증가함수 개수를 물어보는 이런 식의 문제는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 중에서 3개를 뭐만 하는 순간 선택, 픽만 하는 순간 자리 배치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이대로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증가함수의 개수 아니면은 반대로 감소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조합의 아이디어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소함수는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x2가 x1보다 크다면 fx2가 이제 반대로 fx1보다 작아지는 순간 감소함수가 되겠다. 근데 감소함수를 한들 만약에 똑같이 간다면 이번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택권은 5개 중에서 3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만 하는 순간 결론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마찬가지로 증가함수인데 중간에 지금 뭐가 붙었냐면 그 와중에 F2가 3이라고 하는 이런 제한까지 붙었어요. 오케이. 자, 이거 그림 지운 다음에 다시 그릴게요. 자, 일단 F2가 3이라 그랬으니까 2에서 3으로 하나를 배치를 하도록 할게.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죠. 일단 증가함수여야 할 거니까 요 1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결국 얘나 얘까지밖에 못 가요. 얘가 3보다 큰 값이 배치되는 순간 증가함수라고 하는 표현에 미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다? 실제로 2가지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2C1이라고 표현하도록 할게. 자, 그런 다음에 2는 배치됐으니까 끝났고 3이 배치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누구 중에서? 4랑 5 중에서 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얘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는 순간 마찬가지로 증가함수의 표현에 미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2C1과 2C1의 곱이라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온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뭐 증가함수라든가 감소함수 표현이 있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면 난 이거를 바리케이트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선이 그어진 거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좀 상황을 나눌 때 이 북쪽에 있는 친구들은 지들끼리밖에 못 놀고 남쪽에 있는 친구들은 지들끼리밖에 못 논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얘나 얘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건다 하더라도 제한을 걸어주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놀아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다 해서 이제 이거는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개수 총정리. 자, 보세요. 정역에는 m개의 원소가 있고요. 공역에는 n개의 원소가 있다고 칠게요.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냐면요. 자, 선택권으로 갑시다.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개죠? n개죠. 그냥 함수라고 한다면 x2가 갈 수 있는 것도 여전히 n개일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총 몇 개가 될 거니까? n개가 될 거니까 그럼 얘가 m을 n번 곱한 걸까요? 아니면 n을 n번 곱한 걸까요? 첫 번째도 n개, 두 번째도 n개 해서 어디까지? n번째도 n개. 이런 식으로 지금 n을 n번 곱한 거라서 이거는 뭐의 뭐승으로 표현하는 게? n의 m승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런 기호로도 표현하긴 하거든요. n파이m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뭐 여러분들 중에서 배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별거 아니고 일단 그냥 이렇게 기호로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건 지금 몰라도 돼요. 넘어가서 1대1 함수의 개수요. 자, 마찬가지로 선택권으로 갈게요.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n개. 그럼 얘는 몇 개로 줄어들냐면 n-1개로 줄어들어요. 그런 식으로 n-2개에서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거는 n 빼기 m 더하기 1개.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다? npm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순열에 대한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죠. 다만 1대1 함수의 개수를 얘기하려면 당연하게도 n이라고 하는 값이 m이라고 하는 값보다 뭐하거나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붙어야만 1대1 함수 개수를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증가함수라던가 아니면은 감소함수 개수 똑같아요. 얘는 그냥 뭐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저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 n개 중에서 m개를 그냥 선택만 하는 순간 끝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 요 세 개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왼쪽에 있는 요 자리가 무조건 누구의 자리냐면 공역의 원소의 개수 자리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무조건 다 뭐의 자리다? 정역의 원소의 개수 자리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항상 앞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하는 것만,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은 얘가 뭐피 뭔지 뭐 순서를 헷갈려 할 필요가 없을 거란 말이죠. 빠르게 한번 연습 삼아서, 여기는 그냥 5개가 있다고 치고요, 여기는 7개 원소가 있다고 쳐요.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증가함수 개수는 그냥 몇이다? 7시 5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가 되겠지. 이 자리가 항상 공역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얘는 거기에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거라서 325페이지에 한번 이 정도만이라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역 공역 쓸 때 굳이 x 뭐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그냥 정역에는 m개의 원소, 공역에는 n개의 원소,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선 선택 후 배열이라 그랬거든요. 중요한 마인드예요.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배열하는 경우의 수 중에서 뭘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 당연히 단 한 문제의 예외도 없이 선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배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를 이제 전반적으로 마인드 2개를 좀 세팅을 한다면 케이스 분류를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아서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랑 선택을 먼저 배열을 나중에 한다는 이 2개의 마인드만 좀 심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 자, 그게 어떤 상황인지 예제 8번, 9번을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록 할게. 예제 8번은 남자 5명, 여자 3명 있고요. 자, 그 중에서 남자 3, 여자 2를 총 5명을 뽑는 경우의 수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그 뽑은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 우리 뭐부터 할까? 남자 5명 중에 몇 명? 3명이랑 여자 3명 중에서 2명을 먼저 뽑았어요. 지금 선택부터 먼저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뽑힌 5명을 뭐 하래? 일렬로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이 뒤에 몇 팩을 붙여주시면 된다? 5팩을 붙여주시면 된다는, 지금 선택 후 나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마무리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걸 절대로 이제 5P3과 3P의 곱으로 바라보는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막 순열을 배우고 조합을 배워가지고 이 문제는 무조건 P를 써야지, 이 문제는 무조건 C를 써야지,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 그냥 기호는 기호일 뿐이고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열린 마인드, 기호 따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먼저 해야 할지가 가장 우선적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오케이. 물론 이 문제도 당연히 퍼뮤테이션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컴비네이션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표현이야. 두 번째는 그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동일한데 그 와중에 그 여자 2명이 꼭 이웃하도록 하래요. 자, 마찬가지로 일단 뭐부터 할까? 위에서 했던 대로 5C3과 3C2를 해서 남자 셋, 여자 둘을 일단 뽑긴 뽑았어. 자, 그 뽑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남자 새끼들 이 3명은 그냥 쩌리 친구들 1, 2, 3이라고 그냥 취급하고, 여자 둘은 A랑 B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 A랑 B가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이웃하고 있다라 그랬으니까 이웃한 두 친구는 한 뭉텅이로 바라보는 게 좋은 마인드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건 더 이상 5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된다? 4명이라고 취급하는 게 맞겠죠. 이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4팩이 될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A, B 여자 둘이 서로 뭐하는 자리를 체인지 해주는 경우의 수인 몇 가지? 2팩, 정확히는 뭐 2까지 곱해 주셔서 후 배열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고민까지 붙여주시면 된다. 어쨌든 다르지 않은 거는 선택을 먼저 배열을 나중에 해야 한다는 이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예제 9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무려 2008년 수능 문제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어느 음악회에서 독창 2팀, 중창 2팀, 합창 3팀이 이제 모두 공연을 할 때 가족권, 나족권에 따라서 공연 순서를 정하고 싶대요. 오케이. 자, 가족권 1부에는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 3팀 공연하신다 하고, 2부에서는 독, 중, 합 순으로 4팀이 공연한대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공연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편하게 가자. 내 생각에는 1부를 배치를 하는 순간 2부는 거진 얼추 맞춰진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독창 2팀 중에서
한 팀을 선택할게. 이게 아예 그냥 색깔로 할까? 자, 독창을 노란색이라고 취급하고요. 중창을 빨간색으로 취급하고 합창을 파란색으로 상황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 지금 내가 EC1이라고 한 게 뭔 의미죠? 이 독창 두 팀 중에 한 팀을 선택해서 걔를 그냥 1부로 보내버렸어요. 넌 1부에서 해라. 그럼 남은 그 한 친구는 어디서 하면 돼요? 자동으로 2부에 맨 처음에 배치가 될 거니까 더 이상 우리는 배열의 고민까지 할 필요가 없을 거란 말이지. 자,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중창 두 팀 중에서 한 팀을 선택했어. 이 한 팀 어디서 하라면 돼요? 1부 두 번째 순서에서 하라면 되고 나머지 한 팀은 자동으로 여기에 배치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란 말이지. 마지막으로 자, 여기선 조금 고민해야겠네. 합창 세 팀 중에서 한 팀을 선택했다면 그 한 팀은 어디서 하면 돼요? 1부 맨 마지막에 하면 되죠. 그럼 나머지 두 팀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바꿔주는 그 계산까지, 그래 곱하기 몇 가지? 2까지 해주시면 되겠지. 정확히는 이 곱하기는 하얀색이라기보다는 파란색으로 써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네요. 요 2팩의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2팩이라고 하는 게 불편하다면 그 두 팀 중에서 먼저 할 친구를 픽해주는 EC1로 바라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 어차피 곱하기 2는 여전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곱해주시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24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수능 문제라고요. 4점짜리였을까 이것도 아마. 이게 어렵냐고 이게. 쉽죠?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합의 활용이라고 불리우는 이 도형에서의 얘기를 제외한 기본적인 문제들, 심화적인 문제들까지 지금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 9번에 있는 문제들까지 한번 풀어 주시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빠르게 마무리한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좀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예제 9번까지 한번 풀어봐요. 사실 요 설명은 앞에 뭐 개념 파트 있긴 한데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328페이지로 갈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하는,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한다면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점이 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면 요 세 개의 점 중에서 어찌됐든 간에 두 점 선택해서 직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분명히 세 가지가 될 거야.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가는 거로 말이죠. 근데 만약에 세 개의 점이 있긴 한데 이 세 개의 점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렬로 있으면 이 세 개의 점 중에서 두 점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세 개가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냥 겹치는 건 당연히 한 개로 세는 게 맞죠. 얘랑 얘를 선택한다 해도 직선은 얘가 될 거고요. 얘랑 얘를 선택한다 해도 직선은 얘가 되고 얘랑 얘를 선택해도 직선은 얘가 될 거예요. 다만 선분일 땐 좀 다르지. 선분과 직선의 차이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분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만 컷하면 되는 거가 될 거니까 이렇게 일렬로 있는 세 개 점 중에서 두 개 점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여전히 세 개가 맞을 거예요. 얘로 가는 거랑 얘로 가는 거랑 얘로 가는 건 엄연히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다만 뭐는 똑같다. 직선일 때는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까지 추가하시고, 자, 그리고 좀만 더 이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는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몇 개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근데 아까 점처럼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일렬로 있을 때는 이 세 개의 점을 가지고 삼각형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예 불가능하겠죠. 방금 전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얘기할 땐 오버되는 거를 빼주시는 마인드가 맞아요. 그런데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할 땐 불가능한 케이스는 그냥 아예 제외를 해주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그 마인드를 받아들여 주셨다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칠판에 총 12개의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12개의 점은 가로 넷, 세로 3개, 그리고 다 동일 간격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12개의 점 중에서 두 점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총 개수는 그냥 뭐라고 말하면 될까? 기호로 말하시면? 기호로 말해주세요. 뭐죠 이게? 선분 개수는? 그럼요. 선분이야. 그냥 12개 중에서 두 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그냥 서로 다른 선분이 하나씩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 문제는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볼 것 같아? 당연히 안 물어보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자, 이제 그냥 이거는 지울게. 꺼져. 자, 이번엔 자, 중요한 거죠. 직선 개수 얘기할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이 초록색 직선에서만 판단해 보더라도 이 두 개의 점 선택하는 거나 이 두 개의 점 선택하는 거나 요 두 개의 점 선택하는 거는 다 초록색 직선 하나로 결정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오버될 게 너무나 많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봐. 일단 나는 같은 형태의 직선들, 즉 한 직선에 있는 점의 개수가 똑같은 친구들을 일단 다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직선에 점 3개 있는 경우는 이렇게 4개 말고 또 있을까요? 이런 건 어때요? 요 직선, 요 직선, 그리고 요거랑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표현할게. 한 직선 위에 점 3개 있는 게 지금 실제로 몇 개 있냐면 8개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런 표현을 하자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한 직선에 점이 4개 있는 거. 이건 몇 개 있어요? 얘는 실제로 3개밖에 없죠. 대각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한 직선에 점이 4개 있는 거는 이거 말고 만들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자, 직선 개수는요. 아까 얘기했던 총 선분의 개수에서 오버되는 것들을 일단 제거 확인해 볼게. 빼기 하고 가로로 갑시다. 요 초록색으로 보세요. 이 초록색에 있는 상황들, 점 3개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일단 8개 있는 거를 일단 싹 다 뺄게.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게 초록색 상황에 지금 한 점에 지금 3개 있는 거잖아. 요 3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그 경우, 그 직선들 총 8개들을 일단 모조리 싹 다 뺄 거고, 마지막으로 빨간색도 이 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이 있는 것들 3개도 일단 싹 다 제거를 할게요. 근데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을 제거하는 순간 이것들이 실제로 다 완벽하게 날아간 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뭐 해주시면 되냐면은 그 8개랑 그 3개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얘네들은 다 그냥 한 개로 카운팅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직선 개수 구할 때는. 자, 그러면 이번엔 삼각형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에 대해서 자, 비슷한 논리예요. 13개? 12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는 모든 케이스를 일단 다 고민해 본 다음에 여기서는 아예 불가능한 케이스는 그냥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자, 실제로 요 점 3개 있는 것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8개는 모조리 다 뭐가 만들어지지 않죠? 삼각형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될 거고 그것들은 나중에 추가해 줄 필요 없이 그냥 아예 싸그리 제거를 해 주십시다. 얘가 말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다?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그 3가지 케이스들은 전부 다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그냥 요거 계산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삼각형 개수가 되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런 식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 요게 바로 이해가 되셨다면은 328페이지의 그 예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거든요. 일단 예제만 한번 해봐요. 내가 안 지울 테니까. 지금 내가 푼 거는 사실상 705번 문제를 푼 거라고 봐도 될 겁니다. 네. 점 2개짜리가 여기서 어딨죠? 점 2개짜리는 빼야 할 이유가 없죠. 뺀다는 건, 그러니까 이 뺀다는 건 오버되기 때문에 빼는 건데 점 2개는 오버되지 않죠. 걔는 오버되지가 않으니까 안 빼도 되는 거라고요. 걔는 남겨야지.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그 점 2개는 뭐 얘랑 뭐 얘 같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 2개 이유면 맞죠? 그게 지금 여기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그 순수한 정답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전체에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직선 상황에서 지금 이걸 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봐. 이 초록색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들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고민해도 얘랑 얘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거랑 얘랑 얘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거랑 얘랑 얘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그 3개가 지금 오버카운트 3번이나 오버카운트 됐잖아. 그 3개는 그냥 오버카운팅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싹 다 빼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씩만 추가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더해주는 게 싫으면 7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냥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전부 빼준 다음에 나중에 그냥 하나씩 추가해주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생각인데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 봐요. 네. 여기 그림에서 점 3개를 더 추가하면 훨씬 더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사실 이 그림은 이제 329페이지에 있는 그 예제 그 그림이랑 똑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예제 11번은 푸는 게 아니라 점이 이렇게 15개 있을 때 아까 구했던 거를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보죠. 일단 한 직선상에 점이 3개 있는 라인부터 먼저 캐치합시다. 아니다. 편한 거부터 하죠. 자, 일단 한 직선상에 점이 5개 있는 라인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일 거예요. 자, 그래서 표현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요 라인 몇 개? 3개 있을 거야. 자, 그리고 한 직선상에 점 4개 있는 라인은 여기에 존재한다, 안 한다? 당연히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점 3개짜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래?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점 3개짜리 라인이 총 몇 개 그어질 수 있을까? 참고로 내가 이거를 물어봤을 때 단 한 번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은 내가 아직 살면서 못 봤어요. 11개라는 의견이 있고요. 오케이!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까지는 세는데 12, 13수로 3개죠. 요런 마인드.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야. 자, 그래서 한 라인에 점 3개 있는 게 13개예요. 자, 스타트. 자, 직선 개수 일단 총 1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에서 일단 오버되는 케이스들 다시 제거합시다. 노란색부터 할까요? 자,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것들 일단 싸그리 13개 일단 미리 제거합시다. 그리고 4개라고 할 뻔.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것들 3개도 일단 싸그리 다 제거를 한다면 오버카운팅 된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제거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요 13개랑 3개 실제로 그 16개들은 아예 제거가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해줘서 피니쉬 이렇게 패턴. 삼각형은 뭐예요? 더 쉽죠? 15개 점 중에서 3개 점 선택하는 경우의 수중에서 얘는 아예 불가능한 케이스들을 제거를 해보자고요. 3C3의 13개 케이스랑 5C3의 3개 케이스들은 전부 다 그냥 싸그리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맞다. 요렇게요. 전혀, 그러니까 이 계산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죠? 한 라인에 점이 몇 개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꼼꼼한 사람이 승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항상 의심하세요. 본인이 정말 끝까지 센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합시다. 자, 마지막 얘기는 이거에 비해서는 정말 훨씬 너무나도 쉬워요.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이라 함은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 생긴다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평행사변형의 가지수를 얘기를 하려면 이런 마인드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그림처럼 이런 식의 세로 형태의 평행선이 5개 그었고요. 가로줄의 평행선을 총 4개 그었다라고 가정해보죠. 자, 이걸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요 세로 평행선 5개 중에서 2개를 한번 선택해보고 가로 평행선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고민하면 될 거야. For example, 요 1과 4를 선택했다고 치고요. B랑 C를 선택했다 치면은 1 긋고 4 긋고 B 긋고 C 그은 거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 거죠? 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세로에서 2개, 가로에서 2개를 선택하는 순간 평사가 하나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계산만으로도 충분히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겠구나. 너무나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라 보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상황을 여기에서 이 모든 간격이 다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간다면 요 하나짜리는 심지어 뭐까지 가능하냐면 마름모까지 가능하겠죠. 그치? 자, 그렇다면 마름모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평행사변형 개수 구하는 건 뭐 이 정도로 그냥 어렵지 않아요. 자, 마름모 개수 구하는 거는요. 그냥 세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세는 게 과연 뭐 무식한 방법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그냥 세는 것도 그냥 세는 건데 생각하면서 그냥 세면 돼요. 너무 무지성으로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래요. 가로 1자리, 세로 1자리라고 칠게. 난 그리고 이거를 원 바이 원이라고 표현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원 바이 원짜리. 자, 가로 1, 세로 1짜리, 원 바이 원짜리 마름모는 총 몇 개라 보시는 게 맞죠? 옳지. 4 곱하기 3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 바이 2짜리 마름모는 요거가 되겠죠. 2 바이 2짜리는 몇 개라고 봐요?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말이야. 그치? 3 곱하기 2라고 할게요. 그러면 3x3짜리는 몇 개가 될까요? 2 곱하기 1. 실제로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걔를 2 곱하기 1이라고 쓴다면 내가 썼던 요 관계에서 규칙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일일이 센다는 마인드도 실제로는 다 규칙이 있고, 뭐 세로줄을 뭐 m개, 가로줄을 n개라고 했을 때 뭐 수식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란 말이죠. 어떤 느낌으로인지, 어떤 느낌인지 받아들이면 돼.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마름모가 아닌 평행사변형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답에서 2번 답을 제거해주면 될 거다. 이런 편한 마인드.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좀만 더. 이 1, 2, 3, 4, 5번 라인을 똑바로 팍 세우면 이건 이제 평사가 아니라 뭐로 되죠? 그치.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문제로 바뀔 거야. 풀이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을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평행사변형 개수를 구하는 거나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는 건 똑같은 마인드. 마름모 개수 구하는 거나 정사각형 개수 구하는 건 똑같은 마인드라 보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이래서 일단 조합 끝까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내 생각엔 충분할 것 같고요. 330페이지에 있는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까지 풀어보셔요.